저한테 이제 찾아온 의뢰인분의 한 분이 이제 되게 스포츠 매니아셨어요. 해당 선수 하이라이트였는데 거기에 이제 논란이 있는 장면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댓글을 달았습니다. 뭐 이 선수 뭐뭐뭐 한 거 맞네, 약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그 당시에는 상당한 이제 이슈가 돼가지고 9시 뉴스에도 나오고 막 그랬는데 이 해당 프로 선수가 그 댓글을 단 사람들을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50명 정도를 최초 고소를 했고, 저를 찾아온 의뢰인도 이제 고소를 당했죠. 우리 의뢰인은 야, 이건 그 동영상을 보고 내 의견을 말한 건데 이게 왜 명예훼손이냐. 안녕하세요, 고영상 변호사입니다. 좀 많은 분들이 어떤 제3자를 명예훼손으로 모욕으로 고소하겠다, 아니면 내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를 당했다라고 해서 이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특히 최근에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블로그를 운영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당 그 글에 대해서 이제 많은 댓글들이 또 달리는데요. 댓글 중에 일부가 게시자에 대해서 명예훼손, 심각한 명예훼손을 하는 글이 있거나 아니면 모욕적인 글이 있어서 블로그 등을 운영하는 분들이 댓글이 된 사람들에게 뭐 수십 명, 수백 명을 상대로 이제 단체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를 규정하는 법률은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이 있는데요. 온라인 등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이제 정보통신망법이, 그 외에 이제 어떤 사람들 간의 대화, 서적, 그다음에 유인물 등을 통해서 이제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는 이제 형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제 이런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의 구별을 일반인 분들이 뭐 엄격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법조문이 이제 적시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고소의 다른 요건들이 다 구비가 되면 그 법조항은 수사기관에서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 법체계에서는 명예훼손, 모욕이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좀 거기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이 이제 성립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허위 사실인지 여부가 이제 판명이 돼야 됩니다. 허위 사실인지 진실한 사실인지 여부는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 직원이 저희 회사로 왔는데 이 새로운 직원이 전 직장에서 성범죄 등 비위를 일으켜서 퇴직을 했다, 이러한 것들은 명백하게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거짓이면 당연히 허위 사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인데요. 글의 내용이 어떤 공익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일부 허위 사실이 있더라도 공익 목적이 있었다면 다소 그 글의 전체적인 취지를 봤을 때 과장되거나 약간 사실과 일부 다른 면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취지에서는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이제 판례의 일관적인 태도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요, 피해자가 이제 특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다만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 온라인상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고 글을 게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떤 전체적인 글의 맥락이나 어떤 글을 어디에 작성했는지, 뭐 글을 작성한 사이트, 그 다음에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의 범위 등에 의해서 피해자가 특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 온라인 사이트 카페에 어떤 공사 관련해서 입주자 회의 임원 중에 관련 일을 하는 사람이 돈을 수뢰했다라고 글을 쓰면은 그 아파트 입주자의 사람들만 그 글을 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입주자 회의 임원, 그 중에서 어떤 관련된 공사 일을 하는 사람, 그러면은 특정이 가능하다고 보아서 피해자가 특정되고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처벌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또 하나의 경우에 이제 모욕이 있는데요. 이 모욕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연하게 제3자를 모욕한 경우면 이제 모욕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럼 어디까지가 모욕이냐라고 이제 물어보실 텐데요. 사실 이 모욕이라는 게 제가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말을 하기에는 뭐하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거 욕 아니야? 이런 정도의 느낌을 가지면은 그게 이제 모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실제 대법원 판례에서도 수학적 공식같이 이것은 모욕이다, 이건 아니다, 이런 논리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어떤 법 감정에 봤을 때 특정 피해자에 대해서 모욕을 한 언사이다, 글이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을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찾아온 의뢰인분의 한 분이 이제 되게 스포츠 매니아셨어요. 해당 선수 하이라이트였는데 거기에 이제 논란이 있는 장면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댓글을 달았습니다. 뭐 이 선수 뭐뭐뭐 한 거 맞네, 약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그 당시에는 상당한 이제 이슈가 돼가지고 9시 뉴스에도 나오고 막 그랬는데 이 해당 프로 선수가 그 댓글을 단 사람들을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50명 정도를 최초 고소를 했고, 저를 찾아온 의뢰인도 이제
고소를 당했죠. 우리 의뢰인은 야 이건 그 동영상을 보고 내 의견을 말한 건데 이게 왜 명예훼손이냐 이렇게 해서 사실 경찰 단계에서는 불송치 됐습니다. 그러니까 혐의 없음으로 그 프로 선수가 다시 검찰에 이의 제기를 했고 검찰에서 혐의가 인정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계속 다투고 있었는데 의뢰인분 더 이상 그 좀 프로 선수하고 싸우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도 됐고 또 어떻게 보면 또 팬이었는데 팬과 선수가 이렇게 싸우는 게 보기 안 좋다 그래서 그쪽 이제 선수 측에서도 원만하게 합의를 하면은 뭐 자기도 고소를 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자기가 쓴 댓글에 대해서 삭제하고 오해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좀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당사자분들은 어떤 그런 계속 명예훼손적인 글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셨습니다. 실제 그것 때문에 뭐 많이 어떤 정신과 치료를 받는 분들도 있고요. 인플루언서 분들이나 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인해서 사실 경제적인 타격을 입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 가해자가 그 명예훼손의 글을 뭐 단 1회 아니면 단순히 수회 정도 했을 경우에는 이게 바로 뭐 구속으로 이어지거나 재판으로 가서 실형 판결까지 받기는 조금은 어렵습니다. 기존에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공인에 대해서 그 피해자에 대해서 상당한 피해를 입힌 경우, 그다음에 허위사실의 내용이 단순히 수인할 수 있는 허위사실이 아니라 그 내밀한 비밀 같은 거죠. 성관계라든지 아니면 전과 사실이라든지 그다음에 자녀 문제, 민감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언급하는 경우에는 이제 처벌이 중요해지지만 단순히 수회에 걸친 경우에는 바로 기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벌금형 이상 재판까지 가지는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허위사실의 내용, 모욕의 내용, 횟수, 그다음에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벌금형의 액수도 좀 정해집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100에서 200만 원, 뭐 좀 300만 원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요. 전과도 없고 그냥 어떤 다투다가 욱하는 어떤 우발적으로 뭐 이런 글을 게시했다 이럴 경우에 실제 뭐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라는 게 물론 이제 주변에서 많이 다툼이 있으시고 범죄 성립도 인정되는 경우가 많이는 있습니다. 다만 생각하시는 것만큼 이게 처벌이 중하지는 않다. 동종 범죄가 있지 않는 한 그러한 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 더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